안녕하십니까? 탐색적 데이터 분석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EDA 케이스 스터디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그래픽 기법들이며 이론적인 얘기를 배우느라고 좀 지루했죠. 지루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실제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림을 관찰해서 거기서 어떤 우리가 통찰을 얻을 수 있는지 이걸 살펴보고 또 거기서 얻은 통찰을 실제로 계량적으로 또는 그래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분석 과정에서 발견한 이런 사실들을 모두 모아서 어떤 최종적 결론을 내리는 그 과정까지를 한번 우리가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데이터는 헤이버만 생존 데이터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데이터셋이에요. 1958년부터 70년 사이에 시카고 대학의 빌링스 병원에서 수입된 데이터인데 유방암 수술 환자의 생존 기간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온 데이터들입니다. 데이터는 306명의 환자를 4개의 변수로 표현했는데 환자의 나이, 수술 연도, 그리고 양성 림프절의 개수, 그리고 수술 후 5년 이상 생존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그렇게 4가지 변수를 가지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실행을 시켜 가 보면 첫 번째는 이제 화면 너비 조정하는 부분이니까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판다스, 넘파이, 매플롯, 시본 해서 이제 여러 파라미터 세팅 해주고 랜덤 넘버를 시드를 줘서 항상 일정하게 재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랜덤 넘버를 사용했을 때 항상 다른 값이 나오지 않게끔 그래서 시드를 집어넣고, 이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숫자를 고르면 되겠죠. 매플로립 인라인 해서 우리가 그림들이 이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있죠. 하고 실행을 시켰어요. 잘 실행이 됐고 데이터를 읽어드려요. read CSV 해서 헤이버만.csv를 해서 읽어드렸고, 여기에 이제 컬럼 네임을 별도로 지정해 줬어요. 그리고 헤이버만 헤드를 이제 5개를 꾸려 보니까 출력해 보면 이렇게 5개의 레코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잘 됐나 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헤이버만에 대한 간단한 인포메이션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약 정보를 한번 보면 클래스, 판다스, 코어,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데이터 타입, 이 오브젝트 클래스 타입이 나와 있고, 레인지 인덱스라고 해서 이 레코드 수가 몇 개나 되는지 306개 엔트리가 들어있고 번호는 0부터 305번까지다. 데이터 컬럼들이 4개의 컬럼들이 있다. 즉 우리 피처, 변수가 4개 있다는 얘기죠. 이 중에 하나는 반응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 3개가 이제 독립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할 텐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4개 컬럼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이제 컬럼 네임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non null counter에서 값이 누락 값을 제외한 나머지가 몇 개씩 있는지, 누락 값을 제외한 나머지가 306개니까 306개의 일치예요. 그죠? 그럼 누락 값이 없네요. 데이터 타입은 모두 인티저 값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9.7KB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레인지 인덱스에서 306개 엔트리가 있다고 그랬고 4개 컬럼이 있으니까 우리 넘파이에서 쉐이프 주듯이 어레이의 쉐이프 보듯이 쉐이프가 306의 4, 306개 로우와 4개 컬럼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4가지 변수가 모두 숫자값, 인테저고 누락값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이건 데이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살펴봤고, 생존 여부 필드를 범주형 캐테고리칼 변수로 바꿔보자. 우리가 생존 여부가 1 또는 0로 돼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survived 또는 died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헤이버만 서바이벌 스테이터스는 어떻게 이제 다시 바꿀 거냐면, 서바이벌 스테이터스에서 apply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좋겠죠. 여기다가 변환하는 것을 함수를 적용하는데 지금 우리 람다 펑션을 썼어요. 람다 펑션을 써서 만약에 우리 서바이벌 스테이터스가 1이면 서바이브드라고 값을 집어넣어주고, 아니면 died라고 써줘라 라고 해서 우리가 다 변환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변환이 돼서 서바이벌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변환됐는지 한번 보죠. 보면 여기 1, 0인 부분에서 survived, died 이렇게 쭉 바뀌었어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됐어요.
자, 그다음에 난 값이 뭐 없다. 이제 그건 아는 거고 우리가 이미 해보만 describe 한번 볼게요. describe를 해보면 여기 통계적 정보를 나타내 주는데 describe 메소드는 include all 해서 모든 거에 대한 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집어넣어서 범주형 변수까지 다 넣어 보니까 카운트가 306개. 유니크로 보니까 유니크 밸류가 여기에는 숫자 쪽에는 그런 것이 숫자형에는 그걸 따지지 않으니까 여기에 두 개가 있고 서바이브드라는 놈이 대표값이죠 위로. 그 다음에 프리퀀시가 225개가 있네 서바이브드가. 나머지 지금 다이드는 요 나머지 306에서 뺀 거겠네요. 그 다음에 숫자 값에 보면 mean,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미니멈, 그 다음에 Q1, Q2, 4분위수, Q4, Q3, 그 다음에 최대값까지 이렇게 다 표시가 돼서 요약적인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해보만 서바이벌 스테이터스 밸류 카운트를 하면 우리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자 봅시다. 이렇게 보면 서바이벌 스테이터스가 서바이브드가 225개고 나이드가 81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치우쳐 있는 한쪽에 치우쳐 있는 불균형적인 데이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한쪽이 샘플 수가 되게 많고 한쪽은 적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고 층화돼 있고 이게 스트래티파이드된 샘플링도 해야겠지만 우리 분류형 문제를 만들 때도 이 부분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음 목표. 자, 우리의 이 문제를 푸는 목표는 이런 특징 값들, 여기 보면 환자의 나이, 수술 연도, 그리고 양성, 림프절 수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환자의 5년 생존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당연하겠죠. 그게 우선 우리 목표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단별량, 이별량, 단별량 뭐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빠르게 보고 넘어가죠. 단별량 분석으로는 뭐 크게 할 일은 많지 않지만 데이터를 단순히 그 컬럼별로 그 데이터를 묘사하고 그 데이터의 평균과 분포의 모양을 살펴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완디 스캐터 플랫 또는 또 확률 분포 함수 또는 누적 분포 함수, 박스 플랫, 바이올린 플랫 같은 것으로 이 데이터의 모양을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이별량 분석 같은 바이버리티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 다별량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컨투어 플롯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우리가 만약에 작업을 택한다면 2D 스캐터 플롯을 그려보고 페어 플롯을 그려보고 유니버리티 어널리시스를 각각 여러분들이 유니버리티 어널리시스부터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니버리티 어널리시스를 좀 뒤로 미룬 다음에 2D 스캐터 플롯을 통해서 페어 플롯 같은 걸 보고 각 변수 간의 관계를 잘 살펴본 다음에 각 변수별로 관심이 가는 변수들에 대해서 유니버리티 어널리시스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멀티버리티 어널리시스를 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2D 스캐터 플롯을 보면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이제 페시트 그리드 우리가 배웠죠 이미. 그래서 헤이버만 데이터셋에서 휴는 서바이벌 스테이터스로 해서 휴를 둘 거고 그 다음에 에이지 오브 페이션트와 양성 림프절 수를 이제 Y축에 두고 갖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여기에 오렌지색이 5년 내에 생존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파란색은 5년 이후까지 생존한 사람들의 데이터인데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그림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또 보면 이렇게 맵을 여기 보면 G하고 object 값을 이렇게 우리 받아서 클래스 값을 받아서 G.map, G.add legend라고 썼지만 그거를 다 붙여서 나온 자체를 붙여서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법을 일부러 써줬어요. 써줘서 이거를 그려볼게요. 이것도 그려보면 똑같은 값으로 나오겠죠. 똑같은 그림으로 나올 것이고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 그림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밑에 뭐 다 써 있지만 우리가 그림을 미리 다 써놨지만 이게 뭐
주피터 노트북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감추기가 좀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써 있는데 30대, 40대 군을 보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각종 그 그림을 그리는 기법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관찰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는 그 태도를 지금 여러분들은 자꾸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관찰을 해보니까 30대, 40대 요 사이, 우리 보면 30대부터 40대 요 사이에 보면 오렌지색이 적어요. 오렌지색이 적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망자가 별로 없는 거죠. 림프절 수, 양성 림프절 수가 많든 적든 전체적으로 사망자가 없다는 얘기야. 5년 생존이 높다. 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양성 림프절 수가 25개인 케이스. 이게 중간쯤 되죠. 그죠? 중간쯤 되는 요 중간 이상의 환자가 별로 없다. 그렇죠? 알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50대, 60대 환자들은 양성 림프절이 없을 때는 거의 생존하더라. 저기 보면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요 선을 보면 50대부터 60까지 껴 있는 이런 환자들, 중년층의 환자들은 림프절의 수가 없으면 거의가 생존하더라. 보면 그게 다른 데가 다른 게 다른 나이층에서는 림프절이 없더라도 사망자가 꽤 많아요. 다른 40대, 50대 층과 여기 보면 요런 데 보면 사망자가 존재해요. 그죠? 근데 특이하게 50대, 60대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눈에 띄는 점이죠. 그다음에 80대 이상 환자들은 대부분 다 걸렸다 하면 대부분 죽는 거지. 그죠? 80대 이상이니까 좀 데이터 수는 몇 개 안 돼요. 몇 개 되지만 80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는다. 걸리면 양성 림프절이 많은 환자들 중에서 일부는 생존한다. 자, 양성 림프절이 많은 10개 이상으로 보자고요. 10개 이상을 보면 이쪽 레벨에서 위를 보더라도 양성 림프절이 많다고 해서 꼭 사망하는 게 아니라 상당수는 생존하더라. 이렇게 굉장히 높은 사람들도 생존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관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관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 이런 계산을 해가 넘버 원 뭐냐? 30, 40대 환자군 간의 오렌지 점이 적다. 5년 생존이 높다라는 것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본만에다가 에이저 페이션트 40세 이하인 경우와 그리고 이것이 30세 이상인 경우를 모아서 그거를 골랐어요. 그죠? 이걸 골라서 그 중에서 서바이브 된 것만 따로 고른 거죠. 서바이브만 따로 모아서 number of patient in the age group survived가 여기 나왔지. 그래서 돌려보면 39명이 살았고 4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 보면 30, 40대에는 생존율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25 이상인 환자들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양성 림프절 수가 25개 이상 넘어가는 환자들 수가 굉장히 적더라라는 걸 어떻게 살펴볼 거냐? 이것들은 이렇게 포지티브 양성 림프절 수의 밸류 카운트를 하게 되면 각 양성 림프절 수별로 1개, 0, 1, 2 뭐 이런 식 순으로 각각 환자가 몇 명씩 해당되는지를 카운트해 주겠죠. 그 해준 거를 소팅한 다음에 그것 중에서 25개가 넘는 것들만 서메이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6개가 나왔어요. 25개 이상인 환자들의 수가 6개인 거죠. 6명인 거죠. 6명. 그래서 별로 적다. 306명 중에 6명밖에 안 되는 거죠. 다음 계산을 통해서 또 넘버 4를 보면 80세 이상 환자들은 모두 사망하더라 하면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고 페어 플롯을 가지고 한번 그림을 또 살펴보기로 해요. 자, 여기서 페어 플롯을 그렸어요. 페어 플롯 그리고 페어 플롯을 그리면서 우리가 이제 가운데 그림을 우리는
이게 휴를 줬으니까 가운데가 덴시티 플러스로 나오죠. 그죠? 가운데 대각선 축이.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이 파란색이 생존이고 오렌지색이 다이드인데 여기 보면 뭐 이렇게 굉장히 겹친 부분들이 많고 전반적으로 뭐 굉장히 어지러워서 다 겹쳐 있어요. 그죠? 사실 우리가 분류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분류 문제에는 이렇게 그림을 산포도를 그려봤을 때 스캐터 플롯을 그려봤을 때 좀 클러스터링 되게 나타나는 것이 분류하기가 좋은 것인데 여기 보면 굉장히 어지럽게 돼 있죠. 많이 굉장히 어지럽게 돼 있어서 보기가 어렵고 그나마도 조금 나은 게 뭐 요쪽 환자 나이와 양성 림프절 수의 관계만 조금 나아 보이고 나머지들은 좀 어지러워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선형적 관계를 보이는 그림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모든 그림에서 데이터가 많이 중첩돼 있죠. 돼 있고 그 그림 2에서 중첩이 심하기 때문에 그림 2 보면 이거죠. 이 그림 2, 1, 2 이거 이 그림이니까 이 그림이랑 같아요. 이 그림이랑 같은데 중첩이 심해서 뭐 안 될 것 같고 61년과 68년이면 61년 요거예요. 요거는 그림을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요 부분과 68년이면 69년 요 부분이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했어요. 그죠? 요 그림을 보면 파란색이 월등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때는 굉장히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닌가. 61년과 68년에 굉장히 생존율이 좋더라. 그다음에 그림 3을 보면 이거죠. 이거 같은 그림이죠. 이거 대각선 방향이니까 이 방향 같은데 뭔가 패턴이 좀 보인다. 중첩이 많긴 해도 패턴이 보인다. 그래도 제일 낫다. 그림 3과 7이 그래도 제일 낫네. 3과 7은 같은 그림이니까요. 2D 스캐터 플롯에서 같은 변수를 분석했죠. 우리가 앞에서도 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그 다음에 6번 중첩이 가장 심하다 이거지. 1, 2, 3, 4, 5, 6 여기 1, 2, 3, 4, 5, 6 이 그림. 즉 이 그림이죠. 이 그림. 중첩이 너무 심해서 도대체 쓸모가 별로 없어 보인다. 수술 연수하고 그다음에 이거죠. 그 양성 림프절수.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관계가 별로 없어 보여. 그죠? 수술 언제 했냐에 따라서 양성 림프절이 무슨 달라질 일도 없을 것 같고 이건 무관해 보이는 게 무관한 것이 사실 정상이라고 직관적으로는 그렇네요. 그리고 그 그림 이거 그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림 3이 이것이죠. 7번 3번. 이 그림이 제일 쓸모 있어 보인다. 이 그림이.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중점적으로 더 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자, 그래서 관찰에 대한 확인, 그림 3번을 확인해 보려고 해요. 좀 제일 쓸모가 있는 걸로 보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61년도가 68년도에 뭔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61년, 68년에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죽은 사람 또 여기에 68년도 거에서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61년도에는 생존자가 23대 3, 그죠? 68년도에 10대 3 이렇게 나왔어요. 분명히 숫자적으로도 이쪽에 생존율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D 스캐터 플롯으로 한번 이제 봅시다. 근데 이거는 1D 스캐터 플롯을 보면 그림 그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한쪽 축이 모두 0이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 여기 보면 때로는 이것이 겹쳐지지 않고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다면 파란색과 오렌지색이 근데 여기는 많이 겹쳐 있죠. 여기 일부러 우리 알파 값을 따로 주어서 여기 보면 알파 값을 다르게 줬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알파 값을 다르게 줘서 그린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파란색을 먼저 그리고 주황색을 나중에 그리기 때문에 주황색에 대한 알파 값을 더 낮춰줬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보일 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보면 상당히 많이 겹쳐 있어요. 많이 겹쳐 있어서 별 건질만한 것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럼 히스토그램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디스플라스로 한번 양성 림프 절수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0에 대단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이거를 단순하게 그림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각 구간별로 몇 개씩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넘파이의 히스토그램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각 구간 값과 구간별로 몇 개씩 환자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 값이 들어가 있는지 그렇게 살펴볼게요. 그래서 출력해보고 한번 그걸 가지고 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보면 여기 이제 빈 엣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0부터 쭉 해서 52까지 나왔어요. 0부터 52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빈당 카운트 수가 이제 림프절 수가 이제 우리가 환자 수가 이제 177명, 20명,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빈 엣지 수는 이 카운트보다 하나가 많겠죠, 그죠? 엣지니까 우리가 빈을 2개만 가진다 그러면 경계값 하시면 엣지는 3개가 나오겠죠, 3개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이런 히스토그램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보니까 여기서 197명 정도 두 구간을 합친 값에 대해서 117, 20 이렇게 합쳐 보니까 이제 306명 중에서 이거 영적 림프절 수가 2.08개보다 적더라. 여기가 2.08개 여기 엣지가 나올 테니까 여기서 그랬고 64.37%의 환자가 적은 수의 양성 림프절을 가지고 있다. 여기 대부분이 여기 속할 테니까 상당 많은 수가 여기 이쪽에 속하죠. 속하고 그 다음에 확률 분포를 한번 따라 볼게요. 이것도 뭐 그렇게 지금 우리는 계속 뭐가 더 좋을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분포 함수를 환자 수술 나이에 대해서 수술한 환자 나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보면 이렇게 봤는데 그래프는 이렇게 하고 또 옛날 방식의 그래프로 한 2가지 방식으로 그려봤는데 그래프는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말고 방법만 2가지 제시했을 뿐이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2개가 되게 많이 중첩되어 있다는 거죠. 중첩되어 있어서 굉장히 뭔가 유효한 결과를 좀 얻어내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요 파란색이 좀 두드러져 보이는 요 점 구태여 뭘 찾는다면 요 파란색이 보이는 부분이 3, 40대 환자들인데 요 환자들 그룹이 다른 연령 그룹보다 생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40 내지 60세 환자 그룹은 40 내지 60세 요 가운데 3개 기둥 3개에 대해서는 보면 붉은색이 좀 훨씬 높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존율이 좀 낮다. 그다음에 40에서 45세 요 2번째 기둥 보면 가장 여기 보면 사망자가 높은 그런 나이층이 되겠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어떤 통찰을 뭐 좀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한 평. 수술 연도를 가지고 또 보면은 수술 연도를 보면은 여기에 좀 독특하게 튀어나온 게 한 2개가 있네요. 근데 이 2개를 뺀다면 이렇게 그렇게 독특한 것도 아닌데 이 2개가 독특하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중첩도 역시 많아요. 중첩이 너무 많아서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림은 보면 수술이 잘 된 해와 잘 되지 않은 해가를 이제 보여주긴 하지만 수술이 성공 여부는 연도를 인수해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 보시면 수술 연도하고 이런 사망한율하고 따져서 뭐 적절하게 무슨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죠, 전혀. 그래서 전혀 예측이 불가능할 것 같고 수술이 좋은 해가 이제 한 61년도쯤 되는 해에 보면 좀 좋아 보이고 60년, 61년 이때죠. 비율적으로 생존자 대 사망자 비율이 이제 생존자 비율이 좀 높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65년과 60년 같은 경우에는 60년과 65년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해, 안 좋은 해였던 것 같아요. 60년과 65년에 여기 보면 사망 비율이 굉장히 높죠. 생존자가 굉장히 반도 안 된, 전체 보면 굉장히 비율이 작죠, 그죠? 비율이 작고 60년도도 역시 나쁘고. 그다음에 이제 양성 림프절수 볼게요. 양성 림프절수를 보면
아까 한번 살짝 봤었지만 위에서도 한번 이렇게 해서 요번에는 사망과 이제 그다음에 생존하고 비교 두 개 구분해서 했어요. 구분해서 했는데 확실하게 그 림프절 수가 적을 때 생존율이 높다는 게 확실히 보여요. 그죠? 림프절 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양성 림프절이 없는 제로인 환자들은 굉장히 생존율이 높다는 건 알 수 있고 커지면 커질수록 생존율도 낮아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그 림프절 수는 양성 림프절 수는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속도인 것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관찰 가지고 관찰도 숫자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죠. 확인을 해보면 자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자 하나 또는 여기 보면 이제 하나 또는 그 이하 여기는 25 이제 1보다 크거나 25 이하 이건 25보다 많게라고 해서 데이터를 one less more로 했고 서바이브들을 여기서 그 중에서 골라서 우리가 여기 쭉 표시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양성 림프절 생존, 사망 생존 쭉 해서 양성 림프절이 25개 이하,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골라봤어요. 골라봐서 전체 출력을 해보니까 양성 림프절이 없거나 한 개인 경우에 우리가 생존 환자 수가 150, 사망이 27. 그래서 생존율이 0.85. 그다음에 생존 환자 수 여기서도 1과 25 사이일 때 생존율이 58. 그다음에 여기서는 25보다 많을 때, 그죠? 52보다 작고 25보다 많을 때 이럴 때는 0.6. 생존율이 꽤 높아요, 그죠? 생각보다 우리 보면 중간에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생존율이 높게 뭐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생존율이 높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양성 림프절이 없거나 한 개인 환자가 85% 생존하고, 그 다음에 58% 생존하고, 그 다음에 60% 생존했어요. 그 다음에 양성 림프절 수가 한 개 이하일 때 생존율이 높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데이터가. 그리고 이보다 많더라도 대략 한 60% 정도, 50 후반에서 60 뭐 이 정도 되는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거고. 자, 양성 림프절을 가지고 우리가 히스토그램 카운트 빈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가 서바이브드 산 사람 생존 환자들에 대해서 서바이브들 다시 모아다가 이것을 히스토그램 해서 카운트 빈 해서 우리가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이제 카운트 빈을 다 한번 읽어냈어요. 그죠? 읽어내서 그래서 우리가 CDF를 이제 누적 확률 분포를 그리기 위해서 한번 이제 이거 함수 자세한 걸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PDF하고 환자들의 PDF를 그려보고 했더니 자 생존한 5년 이상 생존한 환자들의 PDF가 보면 림프절 수에 따라서 그죠 림프절의 카운트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봤냐면 여기서 계산한 거는 빈의 카운트죠. 빈 첫 번째 빈이면 0과 1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0과 이런 식으로 빈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기 PDF 생존한 것들 사망 환자의 PDF 보면은 5년 이내 사망 환자들이 그 빈별로 이렇게 수치들이 각각 나왔어요. 이것들을 깔끔하게 정리 안 하는 이유는 EDA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이렇게 막 치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 강의 목적용으로라도 그만큼 뭐 코드라도 하다못해 조금 더 깔끔히 쓰려고 노력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거는 막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지나가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코드가 이쁘게 출력 나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려봤더니 CDF를 PDF와 CDF를 같이 그렸는데 여기에 이제 0일 때 이거 생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PDF 서바이브드가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여기 0일 때 80 몇 프로가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나가게 되고 사망자를 보면 사망자가 PDF 녹색일 때도 50 몇 프로 50 나왔었잖아요. 그때부터 내려가서 나오고 CDF는 당장 시작할 때 0부터 여기서 시작하니까 당장 여기부터 이렇게 올라가 있는 두 개 섞어서 그리니까 모양이 참 묘한 모양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양성 림프절이 많은 환자들도 생존한다. 많더라도. 그다음에 양성 림프절이 없는 환자가 사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양성 림프절이 없는데도 사망자가 꽤 높게 나와요. 50 몇 프로가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나왔고, 생존 환자 중 양성 림프절이 가장 많은 경우는 46개 있는 사람까지도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살아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저것 살펴볼 수 있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우리가 관찰한 거, 양성 림프절이 많은 환자도 생존하고 없는 환자도 죽는다는 얘기를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수치를 점검해 볼게요. 구해보면 양성 림프절이 없는데 사망 환자 수가 19명이나 되고 20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생존하는 사람도 7명이나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박스 플롯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박스 플롯을 보게 되면 서바이브드와 나이들을 놓고 우리가 양성 림프절이 얼마큼 돼 있는지를 쭉 봤는데 우리가 보면 이게 그 박스 플롯에 대해서 이제 이제 읽을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 아웃라이어들이 좀 있죠. 좀 특이한 값들이 이렇게 좀 존재해요. 그죠? 여기 보면 아웃라이어들이 상당히 존재하는데 이거는 구태 아웃라이어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그 아웃라이어, 이건 아웃라이어라 봐야죠. 어떻게 보면 통계 구간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라 특이한 값들이 많다. 바이올린 플롯은 뭐 이것들을 그 히스토그램과 분포도와 이 박스 플롯을 겸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바이올린 플롯은 뭐 우리가 다음번에 배울 때 한 기회가 있으면 배우기로 하고, 다만 여기서 분포도를 같이 대칭형으로 그렸고 여기에 이제 민 값과 이런 값들, 기둥값, 그 박스 플롯의 여러 가지 장점 부분들을 다 같이 한꺼번에 나타냈어요. 특징적인 점이 있다면 여기 분포도가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스 플롯과 바이올린 플롯을 한꺼번에 다시 한번 보면 여기 그 생존자 쪽에 이상치가 훨씬 많고 이 사망자 쪽에 이 그 아웃라이어가 좀 더 적죠. 그리고 또 보면 생존자 그룹의 Q1과 미디언이 거의 같고, 그죠? Q1과 미디언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생존자 쪽에 보면 바닥에 그냥 그대로 있죠. 미디언 줄이 가운데 줄이 보이질 않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Q3 값하고 생존자의 Q3와 이 사망자 쪽의 미디언하고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가운데 박스, 이 우리 파란색 박스와 이 오렌지색 박스가 결국 데이터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데이터가 생존자와 사망자의 데이터가 상당 부분 중첩되고 있다는 거라서 별로 모델이 좋은 게 나올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그리고 뭐 양성 림프절이 없는 환자는 대부분 생존했고 양성 림프절이 많은 환자는 대부분 사망했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양성 림프절 수가 제로에서는 거의가 이쪽에 제로에 보면 굉장히 많이 생존했고, 그죠? 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쪽은 대부분 사망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그래프를 또 컨투어 플롯이라는 걸 한번 그려볼게요. 결국 컨투어 플롯은 여러 개의 변수를 한꺼번에 3차원처럼 2차원에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age of patient, 환자의 나이하고 양성 림프절 수를 우리가 평면에다가 이제 분포 형식으로 위에서 본 것처럼 마치 그릴 거예요. 보면 이렇게 양쪽에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린 적이 있죠. 히스토그램 대신 분포도를 그리고 나이가 평균이 이쪽을 보면 50세 좀 넘은 한 2, 3세가 이제 제일 높은 모드 값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 우리가 포지티브 양성 림프절 수는 정말 1개 조금 넘는 이쪽이 제일 많고 사람들이 분포는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자체는 가지고 양성 림프절이 2개에 의한 환자 전체 수가 많은 수가 우리가 적은 수가 요 위에 속한다는 거죠. 여기에 요 그룹을 보면 우리가 컨트롤 2를 보면 요 그룹이 어디냐? 여기가 제일 정상에 해당되는 산의 정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50대 초중반
그리고 양성 림프절 수는 대충 2개 정도, 2개 그 이하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전체적으로 양성 림프절 수가 2개인 환자, 2개 이하인 환자가 197명, 50 내지 56세 중 양성 림프절 수가 2개 이하인 환자를 내보면 40, 비율이 20대 3 이렇게 20.3 정도가 비율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처럼 양성 림프절이 2개 이하인 환자 전체 중 20.3%가 50 내지 56세 그룹에 속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긴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EDA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들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자면 3, 40대 그룹에 많은 수의 환자가 생존했다. 61년과 68년에 수술받은 환자 수가 환자가 많이 생존했다. 그리고 양성 림프절은 유방암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성 림프절의 수와 생존 가능성은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양성 림프절이 없는 환자는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몇몇 환자는 많은 양성 림프절을 갖고도 생존했고 몇몇 환자는 또 양성 림프절 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사망하고 또 그 양성 림프절이 없다는 것이 꼭 생존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 아주 일부의 환자들만 25개 이상의 많은 림프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유방암 환자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아주 클리어하게 좋아 보이진 않죠. 많은 교란 요인이 있고 다른 변수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돼요. 이러한 결론들을 우리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실제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림을 관찰하고 거기서 얻은 데이터를 통찰을 기록하고 계량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분석 과정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